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에드몽 로스탕작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의 줄거리 및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드몽 로스탕이 시라노 공연을 앞두고 이런 글을 썼었죠. 시라노의 영혼에 이 시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코끌랑 당신에게로 옮겨갔으니 이 시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코끌랑이라고 하는 배우가 시라노 초연 때 시라노 역할을 맡았었죠. 그래서 아마도 시라노 역할을 맡았던 코끌랑이라고 하는 배우한테 바치는 헌사였던 것 같아요. 시라노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프랑스의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1897년에 발표한 작품이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극뿐만 아니라 오페라,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의 초연 때 시라노 역할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명배우 코끌랑, 스타니슬라스키와 연기하는 논쟁을 하기도 했던 전설적인 배우였죠. 제가 예전에 한창 논문을 쓸 때 코끌랑의 연기론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코끌랑이 시라노를 연기했다니 당연히 흥행에 성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알려진 기록으로는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는 500회 연속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대중성과 예술성에 힘입어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는 영국의 햄릿, 스페인의 돈키호테와 비견되는 프랑스의 국민문학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라노에 등장하는 시라노는요, 햄릿이나 돈키호테처럼 허구 속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17세기 프랑스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해요. 물론 실제 존재했던 시라노와 시곡 속에 등장하는 시라노는 좀 다른 인물이긴 합니다. 실제의 시라노는 자유분방하고 술과 도박, 싸움, 그리고 여자를 좋아해서 가산을 탕진했던 방탕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라노는 당시에 뛰어난 검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달나라 여행기, 해나라 여행기 같은 공상과학 소설과 시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죠. 근데 에드몽 로스탕은 시라노를 뛰어난 시인이자 검객,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자유주의자,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었던 록산니아라는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지고지순한 낭만주의자로 창조했습니다. 에드몽 로스탕은 어떻게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느냐. 에드몽 로스탕은요, 실제 시라노의 파란만장했던 삶 중에서 사촌 여동생이었던 카트린과의 안타까웠던 로맨스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라노하고 사촌이었던 카트린은 1635년에 크리스토프 남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640년에 크리스토프 남작은 아라스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시라노도 그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카트린의 남편은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 시라노는 부상을 입습니다. 남편을 잃은 카트린은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카톨릭 성체에 들어가죠. 카트린은 남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한 시라노를 돌보면서 그 사람을 방탕한 삶에서 구하고 카톨릭에 귀의를 시키려고 애를 되게 썼어요. 근데 시라노는 1655년 36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카트린 역시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에드몽 로스탕은 시라노와 카트린의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에 낭만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애틋한 로맨스를 탄생시키죠. 카트린은 록산으로, 크리스토프 남작은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에드몽 로스탕은 시라노라는 매력있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낭만적인 삼각관계, 활극적인 요소와 아이러니, 유머적인 요소를 잘 배합해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시라노 드 베르조라크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시라노는 다재다능한 시인이자 칼솜씨가 뛰어난 검객이지만 기형적으로 큰 코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촌 여동생인 록산을 사랑하지만 거대한 코를 가진 자신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차마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던 중 잘생긴 귀족 청년 크리스탕이 시라노와 같은 부대에 오게 되고요. 록산과 크리스탕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록산은 시라노한테 크리스티앙을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죠. 록산에게 사랑의 편지를 준비했던 시라노는 크게 실망을 하지만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의 잘생긴 외모를 부러워하면서 록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크리스티앙이 쓴 것처럼 해서 록산에게 전달을 합니다. 시라노는 자신의 외모로는 록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편지를 통해서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즉, 록산이 크리스티앙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대신 시라노는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자신의 영혼만이라도 록산으로부터 사랑받게 되길 바랐던 겁니다. 사랑의 편지에 감동한 록산은 크리스티앙을 만납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게 교양머리도 없고요. 언변도 부족한 크리스티앙. 그래서 록산은 되게 실망을 해서 돌아가죠. 절망에 빠진 크리스티앙.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을 대신해서 록산한테 사랑의 시를 읊어주고요. 크리스티앙과 록산의 결합을 성사시킵니다. 록산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와 목소리에 반한 것이지만 그를 크리스티앙이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유부남이었던 드귀시 백작이 록산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드귀시 백작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르실리의 추기경의 조카였죠. 시라노는 록산을 좋아했던 드귀시 백작의 음모를 물리치고 크리스티앙과 록산을 결혼시키지만 이것 때문에 시라노와 크리스티앙은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라노는 전쟁터에서도 록산한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넘나듭니다. 록산. 절절한 사랑의 편지에 감동한 록산은 크리스티앙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전쟁터를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록산의 방문에 당황한 크리스티앙. 근데 사랑의 편지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까지 왔다는 록산의 얘기에 크리스티앙은 록산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편지에 쓰인 글의 주인공, 즉 시라노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시라노에게 록산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편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록산한테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죠. 시라노가 록산한테 진실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최전방에 나갔던 크리스티앙이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크리스티앙의 죽음에 비탄에 잠긴 시라노는 결국 편지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록산은 남편의 죽음에 절망하죠.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에 절망한 록산은 세상을 등지고 수녀원에 들어가 칩거합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시라노는 매주 수녀원을 방문하면서 록산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주인이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는 않죠. 그러던 어느 날 시라노는 록산한테 가던 중 매복한 적의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했음을 알게 된 시라노는 록산이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편지를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록산은 가슴에 간직고 있던 크리스티앙의 마지막 편지를 시라노에게 전해주죠. 시라노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크리스티앙이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시라노가 록산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던 편지였죠. 하지만 록산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시라노가 시를 읊는 모습을 보면서 록산은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진실로 사랑했던 목소리와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시라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라노는 록산에게 크리스티앙과 함께 자신을 기억해달라면서 록산의 품에 안겨 죽어갑니다. 록산이 시라노의 진실을 알게 되는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인간의 사랑, 그 사람의 진실을 알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저게 어떻게 가능해? 과연 이런 게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시라노는 록산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네, 어쩌면 불가능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겠죠? 불가능한 현실을 실제처럼 살아버린 인물, 시라노. 물론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로맨스일 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드라마에 감동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한 번쯤은, 인생에 딱 한 번쯤은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하고픈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의 연인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멋지잖아요. 바로 이런 게 낭만주의인 거죠. 로맨티시즘, 절대 자유, 절대 사랑, 절대 순수, 지고지순한 절대적인 가치. 시라노는 자신이 지닌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살았고요.
자신의 사랑을 위해 숭고한 자기 희생을 한 인물이죠. 시라노라는 작품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시라노라는 인물이 지닌 이런 매력들 때문이겠죠. 시를 사랑하는 검객, 자유분방하고 괴짜 같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나이, 100대 1의 결투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남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선 한없이 순수해지는 순박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낭만주의자. 이러한 반전 매력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시라노를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시라노 드 베르제라크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을 앞둔 시라노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더러 타협하자고? 절대로. 절대로. 결국은 내 무릎을 꿇게 하겠지. 상관없어. 난 싸워. 싸울 거야. 싸운다고! 그래. 나한테 모든 걸 빼앗아봐. 빼앗아가라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난 가져갈 거야. 오늘 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설 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가 주름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가져갈 그것은 내 깃털 장식.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라노가 얘기하는 깃털 장식은 시라노가 있었던 가스코뇨 수비대의 모자에 장식된 깃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깃털 장식이 상징적인 의미는 단순한 건 아니죠. 어쨌든 시라노가 세상의 어리석음이나 협잡,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의지와 명예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록산을 향한 시라노의 지고지선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사도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이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에드몽드 로스탕은 깃털 장식은 죽음 앞에서도 농담할 수 있는 우아한 영웅주의를 의미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록산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록산이 사랑한 사람은 크리스티앙? 아니면 시라노?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거였을까요? 아마도 록산은 크리스티앙이라는 아름다운 껍데기에 시라노라는 교양있고 재치있는 영혼을 사랑한 거겠죠. 즉 외모는 크리스티앙, 내면은 시라노인 그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죠. 이번에는 재치있고 교양있는 사람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녀는 아름다운 껍데기에 혹해 있었던 겁니다. 외모가 반듯하면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나 영혼이 외모만큼 번듯할 것이란 선입견, 그리고 교양도 있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은 외모도 아름다울 것이란 고정관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록산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시라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라노는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죠. 즉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라노를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지닌 무수히 많은 재능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시라노가 느끼는 열등감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흉측한 코가 싫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쌍꺼풀이 없는 눈이 싫을 것이고, 누군가는 키가 작은 걸 탓할 것이고, 누군가는 짧은 다리를 탓하겠죠. 모두들 한두 가지쯤 이런 컴플렉스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있다면 배부른 돼지겠죠? 시라노의 컴플렉스는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라노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시곡을 읽거나 공연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라노가 지니고 있는 화려한 언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 두려움 없는 태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숭고한 자기 희생은 우리의 로맨틱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융합돼서 대중적인 흥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이상으로 에드몽드 로스탕, 시라노 드 베르제라크의 줄거리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